안녕하세요. 자바 언어 기초 8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인데요. 클래스, 객체,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세 가지 큰 특징인 캡슐화, 상속성, 다형성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은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일련의 동작을 순서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실행하도록 명령어를 나열한 것입니다. 명령어의 순서와 흐름에 중점을 두고 수행할 작업을 예상할 수 있어서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을 때 프로그래밍과 이해하기 쉽습니다. 초기 소프트웨어는 계산 위주이기 때문에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 적합합니다. 그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가 객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비슷하게 소프트웨어도 객체로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명령어의 목록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여러 개 독립된 단위, 즉 객체들의 모임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객체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장점이 있는데요.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쉽게 작성할 수 있고 코드를 재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쉽고 디버깅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쉬운 디버깅이란 무엇이냐? 절차 지향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변수를 1000개의 함수가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하나의 변수를 1000개의 함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는 100개의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당 10개의 메소드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의 변수를 10개의 메소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객체란 상태와 동작을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객체 상태란 객체의 속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때 이것을 우리가 필드, 즉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객체의 동작은 객체가 취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즉 메소드입니다. 객체 지향이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복잡하고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의 작성, 관리, 유지 보수가 쉽습니다. 객체 지향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보시면 캡슐화, 상속, 다형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는 객체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각각의 객체, 그것을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비슷한 속성을 가진 객체를 묶는 큰 틀입니다. 특징은 객체의 구조와 행동을 정의할 수 있고 객체의 클래스는 초기화를 통해서 제어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 쉽도록 만듭니다. 이때 추상화가 필요한데요. 현실 세계의 객체는 수많은 상태가 있고 다양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클래스에 모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실 세계의 객체에서 불필요한 속성을 제거하고 중요한 정보만 클래스로 표현하는 일종의 모델링 기법이 바로 추상화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추상화하는 기법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개발자는 클래스를 다르게 정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클래스와 객체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를 객체를 만드는 틀이라고 했는데요. 이때 이 클래스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건 멤버와 생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멤버는 필드와 메소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때 객체는 이 클래스라는 틀에서 생겨난 실체입니다. 그래서 객체를 우리가 실체라고도 하는데요. 이 객체와 실체는 같은 뜻입니다. 흔히 클래스를 붕어빵 틀에 비유를 하는데요. 그래서 객체를 정의하는 틀, 클래스이고요. 그리고 이 붕어빵 틀로 만들어진 그 붕어빵을 우리가 객체, 실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붕어빵 틀에다가 반죽을 붓고 그리고 그 안에 팥을 넣으면은 붕어빵이 되고 만약에 뭐 슈크림을 넣으면 슈크림 붕어빵, 꿀을 넣으면 꿀 붕어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객체들을 생성을 하는데 각각의 그 요소들을 다르게 만들어서 이렇게 객체를 특징 있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클래스를 어떻게 선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클래스 키워드를 적고 그리고 클래스 이름을 적고 그 안에 필드와 메소드를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에어리어 볼이라는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퍼블릭이라는 앞에 이제 키워드를 적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접근 권한을 여기다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블릭이라고 적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클래스 키워드를 적었고요. 그리고 클래스 이름을 적습니다. 이때 이 퍼블릭 클래스라고 해놓은 이 클래스에 대한 이름은 소스 파일 이름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필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레디어스는 3.0 이런 식으로 필드 값을 적어주고요. 즉 변수 값이죠. 그 다음에 메소드를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동작하는 부분. 그러면은 이렇게 클래스를 선언하는데 이 클래스의 선언과 파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스 파일마다 하나의 클래스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2개 이상의 클래스를 하나의 파일로 선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하나의 파일의 클래스가 2 이상 있는 경우 하나만 퍼블릭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클래스 이름은 소스 파일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자바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area.java입니다. 이때 public class area라고 해주고요. 또 다른 클래스는 앞에 public이 없습니다. 클래스 area vol 이렇게 선언하면은 이 클래스 여러 개를 써도 하나의 파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public에 대한 public 클래스는 단 하나여야 하고 그래서 이 파일의 이름과 똑같이 area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객체 생성 형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객체 생성 형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객체 변수를 선언하고 생성을 하는데 클래스 이름 그리고 변수 그 다음에 변수 이퀄 new 클래스 이름 이렇게 적어주고요. 이때 클래스 이름 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변수를 생략한 객체 생성도 가능한데요. new 클래스 이름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변수 선언과 객체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 변수, 그리고 new 클래스 이름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기초 타입과 참조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int 데이터는 5라고 해주면은 그 int 타입으로 데이터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 변수는 5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area 데이터 타입은 new area라고 해주면은 이때 area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에어리어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에어리어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가 생기는데요. 이게 바로 myData입니다. 그래서 이 myData는 에어리어 객체의 주소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예제가 있는데요. 데이터 1과 데이터 2가 있습니다. 각각 에어리어 객체를 하나씩 이렇게 참조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 1은 첫 번째 위에 있는 에어리어 객체, 데이터 2는 두 번째 에어리어 객체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 1은 데이터 2라는 이 문장을 한번 실행을 합니다. 그럼 이 문장을 실행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데이터 2가 가지고 있는 이 주소값을 데이터 1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1에 연결되어 있는 이 객체에 있던 이 연결이 끊어지고요. 두 번째 데이터 2가 연결하고 있던 이 에어리어 객체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어리어 객체의 주소값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에어리어 1이 원래 갖고 있던 그 주소는 이제 그 원래 있던 에어리어 객체에서 두 번째 데이터 2가 갖고 있는 에어리어 객체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에어리어 객체가 참조 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베지 컬렉터로 수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그 변수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객체 생성 프로그램 예를 통해서 한번 이 내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public class car라고 해서요. public 타입으로 클래스 car 해서 이제 car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타입의 컬러, 그 다음에 인트 타입의 사이즈. 그래서 자동차 색과 최대 인원을 이렇게 가지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이때 이제 마이카로 해서 이 카 타입으로 객체를 하나 만들고 이제 마이카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카의 컬러는 레드로 써줬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5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효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객체를 만들고 이때 블루, 컬러는 블루로 해줬고요. 사이즈는 4로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마이카에 대한 내용을 이제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 유효카에 대한 내용을 출력을 했습니다. 나의 자동차의 색은 마이카.컬러 해서 여기 레드가 출력이 되겠죠? 레드이고 최대 사이즈니까 5명이 탈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린트문에서는 당신의 자동차의 색은 유효카.컬러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블루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최대 4명이 탈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출력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카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이 카의 객체를 2개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예, 그 이클립스를 실행을 시키고요. 뉴 자바 그리고 프로젝트 해서 자바 프로젝트를 이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뉴 자바 프로젝트 창이 이렇게 뜨고요. 여기에서 프로젝트 네임을 적어주시고요. 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카라는 패키지가 생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삼각형을 눌러서 src가 보이게 해주시고요. src 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new 클래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new java 클래스 창이 뜨고요. 여기에 name에 카라고 적어주시고요. 클래스 네임. 그 다음에 finish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카.java가 생깁니다. 이때 이제 패키지는 이제 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public class 카라고 있는 곳에 그 필요한 코드를 넣습니다. 그래서 필드 2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색과 최대 인원 들어가는 변수 2개를 선언해 줬고요. 그래서 카.java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src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new 클래스 버튼을 눌러주고요. 두 번째 클래스를 생성하는데 이때 카 테스트 클래스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public static void main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finish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카테스트.java 파일이 이렇게 그 초기 화면이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필요한 코드를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카로 그 객체 생성했고요. 그 다음 유효카 객체 생성해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값들을 넣어주고 필드에 그 다음에 프린트문 2개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작성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 나서 실행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밑에 컨솔 창에 나의 자동차 색은 레드이고 최대 5명이 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동차의 색은 블루이고 최대 4명이 탈 수 있습니다. 라는 출력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필드와 지역 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변수는 메소드 내부에 선언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도 일종의 지역 변수인데요. 필드와 지역 변수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드는 초기화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클래스 전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역 변수는 기본값이 없어서 반드시 초기화해야 하고요. 선언된 후부터는 선언된 블록 내부에서만 사용하고 파이널로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클래스 내부와 외부에서의 멤버 접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 내부에서 멤버 접근을 보면은 데이터 필드 이름, 그 다음에 cal area 메소드 이름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고요. 클래스 외부에서 멤버 접근을 하려면은 이렇게 점이라는 객체와 객체 멤버를 연결하는 외부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외부에서 멤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ybol이라는 그 클래스 변수를 만들어서 그래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와 cal area라는 메소드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 중에 첫 번째로 캡슐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캡슐화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하나로 묶고 공동 인터페이스만 제공하고 구현 세부사항을 감추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캡슐로 싸서 외부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요. 이때 우리 이제 클래스로 캡슐을 이제 표현을 해주는데, 이제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이렇게 알약 케이스로 이렇게 캡슐로 싸듯이 이렇게 감싸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해주는 거죠. 자, 캡슐화에는 정보 은닉의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구현의 세부 사항을 클래스 안에 감추는 것이 바로 정보 은닉입니다. 변수는 안에 감추고 외부에서는 메소드들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접근자와 설정자 메소드만을 통해서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접근자는 인스턴스 변수값을 반환하고요. 설정자는 인스턴스 변수값을 설정합니다. 접근자는 인스턴스 변수값을 반환하고요. 설정자는 인스턴스 변수값을 설정합니다. 클래스 내부에 캡슐화된 멤버를 외부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고요. 접근자와 설정자를 사용해야만 나중에 클래스를 업그레이드할 때 편합니다. 접근자에서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잘못된 값이 넘어오는 경우에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필드 값을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접근자만을 제공하면 자동적으로 읽기만 가능한 필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리베이스로 지정된 필드에 값을 반환하는 접근자와 값을 변경하는 설정자는 공개된 메소드입니다. 접근자는 필드의 값을 반환하는 메소드로 get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사용해서 get 뭐뭐뭐와 같은 형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설정자는 필드의 값을 설정하는 메소드로 set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사용해서 set 뭐뭐뭐와 같은 형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필드 이름을 외부와 차단해서 독립시키기 때문에 필드 이름 변경이나 데이터 검증도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으로 상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클래스로부터 코드와 데이터를 이어받고 자신이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는 기법이 바로 상속입니다. 부모 클래스가 예를 들어서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 안에 work와 it가 있을 때 이때 상속을 받는 휴먼과 도구에서는 각각 웨이브와 웨그를 추가를 해서 이 부모 클래스를 상속을 받고 이 추가한 그 필드라든지 메소드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휴먼도 도구도 워크하고 it 둘 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상속은 우리가 is a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상속이 클래스 간의 is a 관계를 생성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푸들은 강아지이다, 자동차는 차량이다, 꽃은 식물이다, 사각형은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푸들은 강아지이다 라고 했을 때요. 이 강아지에 해당되는 게 바로 부모 클래스가 되고요. 푸들에 해당되는 게 자식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is a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는 차량이다. 그럼 더 세부적으로 더 자세한 내용인 자식 클래스는 이제 무엇이다 라고 해서 부모 클래스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이 클래스 간의 is a 관계를 생성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상속의 선언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의 선언은 extends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자, 클래스라는 상속의 선언은 extends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그리고 자식 클래스 이름을 적고요. extends 키워드를 적고 부모 클래스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필드와 메소드를 적어주면 됩니다. 이때 부모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라고 하고요. 자식 클래스를 서브 클래스라고 합니다. 다중 상속은 안 됩니다. 다음 예처럼 서브 클래스가 슈퍼 클래스 1과 슈퍼 클래스 2를 한꺼번에 이렇게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각 클래스의 코드가 중복되는 경우에 중복되는 코드는 부모 클래스에 모아서 상속 처리합니다.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각 클래스에 중복되는 코드가 있는 경우, 지금처럼 카, 트럭, 버스 각각의 setSpeed, turn이라는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이때 중복되는 코드를 한꺼번에 모아서 부모 클래스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에서 상속받도록 해주면은 코드가 중복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인 다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가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즉 재정의한다고 말합니다. 자식 클래스가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하면 자식 객체는 부모 클래스의 오버라이딩된 메소드를 숨깁니다. 숨겨진 메소드를 호출하려면 슈퍼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슈퍼는 현재 객체에서 부모 클래스의 참조를 의미합니다.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할 때 규칙이 있는데요.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와 동일한 시그너처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환 타입까지 동일해야 합니다.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보다 접근 범위를 더 좁게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예외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불가한 경우가 있는데요. 프리베이트 메소드인 경우에 부모 클래스 전용입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에 상속되지 않습니다. 정적 메소드인 경우에 클래스 소속이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에 상속되지 않습니다. 파이널 메소드인 경우에 파이널 메소드의 의미는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가 오버라이딩 할 수 없기 때문에 다형성의 특징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형성을 한번 살펴보시면 다형성이란 많은, 폴리, 그리고 모양, 모프라는 의미인데요. 이 두 개를 이제 섞어서 우리가 다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하나의 식별자로 다양한 타입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물이 짖다예요. 그러면은 개는 멍멍 짖다, 고양이는 야옹 짖다라고 이렇게 하나의 식별자로 다양한 타입, 클래스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짖다라는 그런 메소드인데요. 개에서는 멍멍, 그리고 고양이에서는 야옹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을 학습했는데요. 클래스가 무엇인지, 또한 객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세 가지 특징인 캡슐화, 상속성, 다형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